네, 안녕하십니까. 소아 텍스트북 리뷰 발표를 맡은 3년차 박세진입니다. 오늘은 디스트랙션 오스테오제네시스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스트랙션 오스테오제네시스는 일종의 본 인듀싱 프로세스로 두 개의 베스큘라라이즈된 본 프래그먼트 사이를 천천히 지속적으로 당길 때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일리자루프는 살아있는 조직에 점진적인 견인력을 가하면 특정 조직의 성장과 재생을 일으킨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것을 로우 오브 텐션 스트레스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디스트랙션 오스테오제네시스에서 본 포메이션은 오스테오블라스트가 만들어낸 미성숙한 본인 오스테오이드가 칼시피케이션을 거치면서 스피큘이 형성되고, 스피큘이 서로 합쳐지면서 스피큘러가 되어서 스펀지 폼의 구조를 만드는 인트라멤브라너스 오시피케이션 과정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디스트랙션 오스테오제네시스의 인디케이션은 절대적 기준은 없으며 컨트로버시가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인디케이션으로 2cm 이상의 LLD, 스켈레털 디스플라지아, 포스팅킹 스닝 등이 있습니다. 게이브리 일리자로프는 디스트랙션 오스테오제네시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로 1951년 자전거 바퀴살 모양의 일리자로프 아파라투스를 개발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로우 오브 텐션을 발표하였고, 그의 치료 원칙들이 거의 그대로 현재 프랙티스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디스트랙션 오스테오제네시스를 위한 일리자로프의 원칙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본과 소프트 티슈의 인저리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익스터널 픽세이터를 통한 고정이 제대로 스테이블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디스트랙션 시작 전에 레이턴시 피리어드가 필요합니다. 디스트랙션 시에 속도와 리듬이 적절해야 하며, 해당 사지의 기능적인 사용과 물리치료를 지속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개념으로 켈로테시스와 콜티코토미가 있습니다. 이 개념은 본과 티슈 인저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켈로테시스는 1987년 바스티아니가 주장하였으며, 서페리오스티얼 콜티코토미를 통해서 페리오스티움을 보존함으로써 켈루스가 잘 생성되도록 하고, 해당 켈루스를 디스트랙션하면 늘린다는 개념입니다. 이후 일리자로프는 콜티코토미 개념을 주장하였는데, 펄큐테이니어스로 콜텍스만을 건드려서 본 매로의 블러드 플로우를 보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오스테오토미를 시행하는 위치는 주로 메타피시스가 선호가 되는데, 그 이유는 본 플로우가 많고 콜텍스가 얇기 때문입니다. 레이턴시 피리어드는 1927년 에봇에 의해서 처음 제시된 개념으로, 콜티코토미 후에 디스트랙션 전까지의 시간을 말하며 초기 켈로스가 형성되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최적의 레이턴시 피리어드는 환자의 나이, 뼈의 종류, 오스테오토미 위치 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며, 일반적으로는 5일에서 10일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짧은 레이턴시 피리어드는 본 리제네레이션 없이 본 프래그먼트가 세퍼레이션 되게 되며, 너무 길게 레이턴시 피리어드를 설정하면 컨솔리데이션이 빠르게 진행되어 콜티코토미를 다시 시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디스트랙션의 레이트와 리듬은 각각 하루에 얼마나 늘릴 건지, 하루에 몇 번에 걸쳐서 늘릴 건지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1mm를 늘리고 1mm를 4번에 걸쳐서 랭스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레이턴시 피리어드와 마찬가지로 환자의 나이, 뼈의 종류 등에 의해서 적절한 레이트가 결정됩니다. 리듬에 관해서는 일자로프는 최대 하루 60회까지 나누어 보았는데, 많이 나누어서 신장을 시킬수록 환자가 느끼는 고통이 적고 재생되는 뼈의 퀄리티가 향상되었으며, 소프트 티슈의 변화 역시 피터스와 네오네이트의 성장 시에 나타나는 것과 유사한 변화를 보인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컨솔리데이션은 재생된 본이 노멀 피지올로지컬 로딩을 견딜 수 있는 정상적인 구조로 머추레이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엑스레이를 통해서 컨솔리데이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컨솔리데이션에 걸리는 시간에 대한 연구 중 소개해드릴 만한 것으로, 1987년 바스티아니는 평균 6cm를 늘렸던 피머와 티비아 랭스닝 환자 73명을 대상으로 하여서 1cm의 컨솔리데이션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 즉 힐링 인덱스가 약 38cm가 필요했다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1994년 피시그룬드는 힐링 인덱스와 유사한 개념의 디스트랙션 컨솔리데이션 인덱스가 랭스닝을 얼마나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연구하였고, 디스트랙션 컨솔리데이션 인덱스가 컨스탄트가 아니고 디스트랙션 갭에 따라서 변화함을 발표하였습니다. 디스트랙션 오스테오제네시스에 동반될 수 있는 컴플리케이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흔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인펙션입니다. 주로 핀 사이트를 통한 스포피시한 인펙션이 흔하지만 딥티슈 인펙션도 가능합니다. 조인트 컨트랙션은 주로 투 조인트 머슬에 의해서 발생하며,
예를 들면 TBI 랭스닝 시에 아킬레스 텐던이 상대적으로 짧아지면서 니 플렉션 컨트랙처나 앵클 리콰이너스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미션을 픽세이트로 관절을 함께 고정하거나 랭스닝 길이가 짧은 경우에는 스플린트나 물리치료를 병행하는 것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조인트 서블럭세이션은 니에서 일하는 경우가 흔하며 랭스닝 하는 동안 니를 풀 익스텐션을 유지하는 것으로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뉴럴로지 컴플리케이션은 수술 중에 너브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와 랭스닝 과정 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 중에 너브 손상은 상대적으로 드무나 포스트오피로 이미디어트하게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랭스닝으로 너브가 손상되는 경우에는 딜레이 온셋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며 의심되는 경우 랭스닝을 잠시 멈추거나 리트렉션을 고려해야 합니다. 뼈의 재생 속도보다 랭스닝이 너무 빠르면 본의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논리니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랭스닝이 너무 느리면 프리머추어 콘솔리데이션이 발생하여서 콜티코토미를 다시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랭스닝 디바이스는 이제 단순한 스켈레톨 트랙션에서 시작하여 오스테오토미 사이트의 디스탈과 프록시말의 핀을 고정하는 장치, K-와이어를 처음 사용하게 된 장치, 바그나의 모노픽세이터, 일리자로프의 아파라투스를 거쳐서 비행 훈련에 쓰이는 스튜어트 플랫폼에서 나온 헥사포드 프레임 등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외고정 장치들은 당연하게도 굉장히 불편하고 컴플리케이션을 초래하기에 익스터널 픽세이터를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네일링과 플레이팅을 조합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인터넷 본 랭스닝 네일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알비지아 네일은 한쪽 방향으로만 돌아가는 기어, 즉 라쳇을 통해서 랭스닝을 하게 되며 풀 웨이트 베어링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것을 다리를 20도를 로테이션 시켜야 되기 때문에 통증이 심하고 휴먼 에러로 인한 컴플리케이션이 많았습니다. ISTK 네일은 이를 보완하여서 로테이션 각도를 9도로 줄이고 랭스닝 하는 과정을 리모컨을 통해서 모니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유효한 로테이션이 모니터링이 되지 않는 치명적인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퇴출되었습니다. 핏본 네일은 서큐 레이어에 위치한 리시버에 리모컨이 전자기적 신호를 전달하고 전자 모터를 통해서 랭스닝이 일어납니다.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프리사이스 네일은 자석을 이용한 네일이며 정확하지만 웨이트 베어링을 하지 못하고 매우 오비즈한 환자에서 자력이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이어서 실제 환자 케이스 2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 케이스 54세 남성이 좌측 하지가 짧은 LLD를 주소로 내어놨습니다. 네, 환자 텔레 사진입니다. 네, 좌측에 레지듀얼 폴리오로 의한 LLD로 진단하였으며 LLD는 2.7cm 차이가 났습니다. 티비아의 길이는 거의 차이가 없어서 좌측 피머에 일리자르프 이용한 림 랭스닝을 계획하였습니다. 네, 랭스닝 위드 플레이트를 계획하여서 플레이트 크기를 확인하였고 메타피시스의 오스테오토미 레벨을 결정하였습니다. 오스테오토미를 시행하고 플레이트와 디스탈 스크류 인서션 하였습니다. 일리자로프 아파라투스를 어플라이 하였고 인트라 OP에서 5mm 가량 랭스닝 되는 것 확인하고 다시 원래대로 되돌린 후에 스크류 위치를 확인하고 프록시말 쪽에도 플레이트 위치가 적절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포스트 OP 사진이고 라테랄 사진입니다. 랭스닝은 PUD 8일째부터 시작을 하였고 엑스레이상 3cm까지 랭스닝을 되었습니다. 인터널 픽세이션으로 컨버전을 계획하였고 얼라이먼트를 확인한 후에 얼라인이 뉴트럴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플레이트 컴프레션 없이 락킹 스크류로 인사이트 픽세이션 하였습니다. 스크류가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하였고 포스트오피 AP 사진이고 포스트오피 라테랄 사진입니다. 환자는 현재 네, 외래 팔로우 계획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21세 남한이 우측이 짧은 하지의 사지 부동 부소를 내어놔 있습니다. 8년 전에 대퇴골 골절로 수술력이 있었습니다. LLD는 역시 피머 길이 차이에서 기긴 하였으며 약 3cm의 LLD를 확인하였습니다. 라이트 피머의 AP 라테랄 사진이고 AP 사진에서 프록시멀 피머의 골절로 인한 디포미티가 보입니다. 네, 따라서 진단은 프랙처 시컬러로 인한 3cm LLD에 대해서 프리사이즈 네일을 이용한 랭스닝 계획하였습니다. 플래닝을 통해서 적절한 임플란트 크기와 오스테오토미 레벨을 정하였고 네, 엔트리를 만들고 리밍, 오스테오토미
미밍하고 오스테오토미 시행하였습니다. 네일 어드밴스하고 스크류 넣었으면 잘 들어갔고, 엔드 케이블 인설션하고, 네, 마그넷 부위를 그 스킨에 마킹하였으며 리드 스크류 스페이스를 확인하였습니다. 인트라오피에서 테스트로 랭스닝 1mm 시행하고 다시 리트랙션 하였습니다. 네, 리드 스크류 스페이스가 처음에는 1.5mm인데 인트라오피에서 잘 늘어나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네, 포스트오피 사진이고 포스트오피 라테랄 사진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베이스라인의 리드 스크류 스페이스는 1.5mm입니다. POD 15일째 환자 사진입니다. 네, 라테랄 사진이고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랭스닝 9일 차에 잘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POD 20일 태우는 첫 외래에 방문하였고 리드 스크류 스페이스는 16mm로 날짜에 맞게 잘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발표 아주 참 잘해 주셨습니다. 이게 그 디스트랙션 오스테오제네시스는 원리는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고 하는 방법만 지금 쭉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공의 선생님들이 필요한 내용들은 그런 것 같아요. 좀 기억하면 좋은 게 아까 컨솔리데이션 되는 그 힐링 인덱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략 그 우리가 늘릴 때는 하루에 1mm 정도 늘리는 게 그냥 롱본의 경우 그냥 적절할 거로 저희가 생각을 해요. 한 4번 정도 나누고 그런 경우엔 이제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자기 전에 한 번 해서 0.25mm 정도씩 늘리라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만약에 뭐 3cm라고 그러면 30일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늘리는 게 걸리는 거고. 근데 다 늘렸다고 해서 뼈가 다 금방 차는 건 아니고 뼈가 콘솔리데이션 완전히 차는 거는 1cm에 한 30일 대략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3cm 늘릴 거면 한 3개월은 뼈가 생기는데 걸리겠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많이 늘리면 뼈가 생기는 게 좀 덜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좀 적게 늘리면 좀 빨리 컨설리데이션이 되고, 그리고 또 어리면 컨설리데이션이 좀 빨리 되고 나이가 많을수록 컨설리데이션이 늦어지겠죠.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한 달에 그러니까 1cm가 완전히 뼈로 변하는데 만약 환자분이 랭스닝을 3cm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3개월 정도 필요합니다. 근데 환자분 나이에 따라서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뭐 사람에 따라서 좀 뼈가 빨리 생긴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좀 덜 걸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쉽게 생각해서 이제 큰 뼈 같은 경우 롱본의 경우는 뭐 랭스닝을 뭐 1mm씩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만약 발가락이다. 그러면 똑같이 1mm를 들이면 될까요? 아무래도 좀 적게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발가락이나 이렇게 좀 작은 뼈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0.5mm나 뭐 0.7mm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천천히 늘리게 돼요. 그건 당연하겠죠. 크기에 따라서 그 맞추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디스트랙션 오스테오제네시스는 어느 정도 이제 우리 경험에 의해서 그 늘리는 방법하고 늘리는 정도 그리고 뼈가 생기는 정도가 그걸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게 돼서 이거를 이제 써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 오늘 발표 아주 깔끔하게 잘 해주셨습니다.